네, 텐베거를 찾아라. 이제 각 출연자들이 가치주가 10배가 될 가치주를 가지고 와서 각 출연자들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강준혁 대표님, 저번에는 또 배당주를 가지고 오시고 또 미국 경제 성장에 따른 또 한세실업도 가지고 오시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서 조금 묘한 게 하나가 요즘 좀 보이더라고요. 최근 이제 SK가 보통은 이제 이게 지주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분할해서 상장하는 경우는 그쵸. 많은데 밖에 있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를 하는 경우는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러한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는 지주사를 보는 시각 자체를 지금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오늘은 두산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두산이라고 하면은 뭐 이 야구단이냐 뭐 이렇게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맥주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두산이라는 회사는 원래 소비재에서 이제 중공업 쪽으로 이게 사업 전환을 하다가 약간 조금 엇박자가 나서 조금 힘들어진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퓨어셀이 되었던 이 수소 관련된 부분이 되었던 연료 전지가 되었던 여러 부분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험난했던 구조조정 자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을 보면은 예전에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뭘 맡아야 되냐면 돈 냄새를 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도 우리 이제 패널 깨서 소개를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봇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로봇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대부분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로봇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로봇 자동화 부분에서 가장 시장 안에서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은 협동 로봇, 소위 말해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협동하는 그 협동 로봇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1등 하는 데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찾아보시면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두산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커지면 나중에 두산은 뭘 팔 수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를 충분히 상장을 시킬 수가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장하기 이전에는 어차피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이익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는 거.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동네에 한 번씩 산책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냐면 하늘 위로 드론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쓰고 막 드론을 날리고 있으면 저는 속으로는 안 날렸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강 교량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검사할 때 그거 막잖아요. 막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드론으로 다 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해상풍력 단지에 만약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타고 가서 풍력 위에 올라가서 한 개씩 살펴보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역시 드론을 띄우면 굉장히 쉬워지겠죠. 산불이라든지 인명 구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드론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드론 관련된 회사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무게를 들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 많은 무게를 들기 위해서 수소 드론을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드론 1등 하는데도 바로 이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두산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산이 10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두산이라는 회사 자체는 원래 있는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익을 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일단 있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배당이나 받고 지주사 부분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지주사 부분이 그냥 배당받는 회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보통 투자하는 회사 자체가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회사급 정도가 되어야지 아까 얘기했던 드론이 됐든 로봇이 됐든 하는 부분에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이 상장이 되었을 때 크게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템베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자 지금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의 추세만 좀 전환이 된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최근 저점 찍었던 85,000원 정도 일단은 이탈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이게 템베거 종목은 항상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89,500원이니까 89만 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100만 원 가는 그쵸? 거 아니냐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사실은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예전에 24만 원을 갔던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때는 24만 원 가다가 아까 얘기를 할 때 뭐 박해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뭐 24만 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한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성장성 있는 회사를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두산 지금부터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가 갖고 온 두산, 저 개인적으로 아마 오늘의 이 방송이 훗날 강준혁 파트너를 다시 한번 이끌어줄 그런 종목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업종이 완전히 변경됐는데 과거 지주와 배당해서 이제는 로봇 산업이나 4차 산업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 근데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사실 이 흐름 자체가 두산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GS 같은 경우도 원래 그냥 지수사인데 환경 관련 자회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수자원이라든지 수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 CN인가 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전부 다 지금 보면은 밖에다 안 꺼내놔 놓고 자회사로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만은 지주회사를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준혁 대표님 이야기 들으면 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그렇죠. 말씀을 좀 잘하셔가지고. 펀더멘털리 크게 보시니까 네. 이 템버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방송만 10년 이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의 템베거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 사이맥스 가지고 왔고요. 이제 2, 3년 전에 이제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설비 제조 기업이고요. 일단은 뭐 주요 고객사는 이제 워닝 IPS, 이제 어플라이 머터리얼스, 그리고 세메스 이제 세 기업이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요. 세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 비중이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메스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자회사이고요. 이제 이 세 개 고객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80%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메스 실적이 이제 2020년도에 2조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19년도에 1조가 나왔습니다. 2배 성장이 나왔는데 이제 사이맥스 역시 19년, 20년도를 보면은 매출이 2배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중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메스에 대한 기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세메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세메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애칭에 대한 이제 기술이 국산화를 성공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폴리 애칭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실 사이맥스에 대한 EFEM에 대한 독점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탈 애칭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사실 비메모리에 대한 공급이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세메스 쭉 들어보니까 결국 비메모리 쟁탈전에서의 국산화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좋죠. 근데 약간의 겁도 나는데 결국 비메모리에 가는 데 성장성에 대해서 과연 이 CMS가 어느 정도의 MS를 넓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뭐 반도체 업황 우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번 주에 삼성그룹에서 이제 투자 계획 240조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약 150조에서 170조 정도는 이제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멘트 중에서 비메모리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을 좀 조기 집행하겠다는 이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파이가 넓어질 수가 있고 사실 삼성전자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이맥스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세메스가 비메모리에 대한 기술들이 아마 최근에 많이 성공이 됐고 ATN 로봇 장치에 대해서도 개발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는 또 우리 그 미래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관련 종목을 갖고 오신 이상로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동양피스톤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동양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접했던 이슈 중에 한 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들이 수소에 대한 부분에 같이 출범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짜낸 뭐 투자 아이디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동양 피스톤이라는 기업이 이름 그대로 이 피스톤이 엔진에 들어가는 것이 피스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기통, 6기통 뭐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 이제 실린더 안에서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피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피스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동양 피스톤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그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던 것이 뭐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또는 이제 상업 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사업 재편을 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마찬가지로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 피스톤이라는 것이 엔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대표적인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 재편을 승인을 해주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들어가는 또 필수 부품들을 만들 수 있게끔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면 지금 이 동양 피스톤이라는 기업도 좀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신고가를 또 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갇혀져 있는 분위기라고 보기보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서 친환경에 주목하면서 동양 피스톤을 갖고 오신 우리 이상로 대표님 목표가는 지금 8,000원을 제시해 네. 주신 거죠? 일단은 뚫어야겠죠. 뚫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일단. 네, 알겠습니다. 동양 피스톤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이맥스 지금 반도체 업황 우려대신 좀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우선 지금은 18,000, 17,000에서 움직이곤 하지만 이제 하반기 3분기에 좀 실적이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3분기 때는 좋지는 않았으니까요. 대신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감안한다고 친다고 하면은 아마 올해 매출이 한 2,500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로 제시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손절가의 의미보다는 최근에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3만 원 가격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 3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네요. 사이맥스를 제시해 주신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